갤럭시 Z 폴드 2 전작보다 훨씬 강력하게 돌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경제를 말하다는 IT와 반도체 이슈, 신소재와 미래기술 및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컨텐츠를 통해서 업계의 전망과 투자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2 광고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갤럭시 Z 폴드 2의 스펙은 지난 언팩에서 공개되었던 바와 동일합니다. 9월 사전 판매를 앞두고 주요 기능들을 잘 보여주는 삼성의 홍보 영상이 인도의 한 트위터리안에 의해 유출이 되면서 갤럭시 Z 폴드 2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배가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갤럭시 Z 폴드 2에는 약 5가지 정도 전작 갤럭시 Z 폴드 1세대와 비교되는 주요한 소구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는 영상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은 UTG의 사용입니다. UTG는 지난 갤럭시 Z 플립을 통해서 처음으로 적용된 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로서 초박형 유리, 울트라 틴 글래스를 의미합니다. 갤럭시 Z 폴드 1세대에서 손톱으로 조금만 디스플레이를 3개 눌러도 흠집이 발생하는 등의 내구성 이슈가 발생이 됐었죠. 그럼에 따라서 삼성은 UTG의 탑재를 통해 내구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Z 플립을 통해 UTG가 처음으로 적용이 됐었고요. 우리는 Z 플립을 통해서 UTG의 가능성을 충분하게 발견했습니다. 물론 UTG가 주름 이슈를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내구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진보를 보였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Z 폴드 2세대에서도 UTG를 채택을 한 거겠죠. 다만 Z 폴드 1세대에서 발생했던 그 흠집 이슈 있지 않습니까? 손톱으로 눌렀을 때 흠집이 나는 그런 이슈들은 Z 플립에서도 해결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UTG를 보호하는 보호필름층을 한층 더 씌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필름층에 손톱으로 누른 자국이 남는다는 그런 오게티와 같은 그런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Z 폴드 2세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했을지도 기대감을 갖고 한번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120Hz의 주사율입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에서 처음 120Hz 주사율이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저들의 만족도가 매우 컸다라는 거죠. 따라서 삼성에서는 이번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에 이어서 갤럭시 Z 폴드 2에서도 이 120Hz 주사율을 채택함을 통해서 좀 더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하는 데에 힘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간단히 주사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1초에 얼마나 많은 장면들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60Hz라고 하면 1초에 60번 정도의 화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초당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60Hz는 1초당 60장의 사진을 보여준다면 120Hz는 1초당 120장의 사진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즉 주사율이 높을수록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화면의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일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240Hz 주사율도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핸드폰에서는 120Hz를 최고 주사율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러한 고주사율은 주로 게임 컨텐츠를 실행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문의 글을 읽거나 고화질의 동영상을 구현하는 데에도 이 고주사율이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부드러운 화면을 원하는 유저들에게 120Hz 주사율 적용은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유명 테크 유튜버인 이썸님은 갤럭시 S20의 120Hz 주사율을 경험하니 다른 폰들의 60Hz 주사율이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을 정도이니까 게임을 즐기거나 고화질 동영상을 보거나 혹은 스크롤이 긴 웹툰이나 이미지가 많은 블로그의 글들을 자주 읽는 유저들에게 있어서는 120Hz 주사율이
갤럭시 Z 폴드 2에 탑재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면 풀 디스플레이와 전면 디스플레이와 안쪽 디스플레이에 탑재되어 있는 전면 카메라에 대한 펀치홀의 적용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갤럭시 Z 폴드 2세대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만족감을 느끼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작 갤럭시 Z 폴드 1세대의 전면 디스플레이는 21:9 비율의 4.6인치였습니다. 화면이 작고 가로가 짧고 위로 긴 디스플레이의 형태로 인해서 전면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폰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냥 보조적 역할로 굉장히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폰을 이용하기에는 화면이 작고 길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갤럭시 Z 폴드 1세대에서 가장 많은 클레임 중에 하나가 바로 전면 디스플레이 크기에 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은 갤럭시 Z 폴드 2세대를 통해 전면 디스플레이를 풀 디스플레이로 채우고 전면에 펀치홀을 적용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전면 디스플레이만으로도 폰으로서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죠. 갤럭시 Z 폴드 2의 전면 디스플레이 크기는 24.9:9 비율의 6.23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전면에는 펀치홀이 뚫려 있고 이 안에는 10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이러한 펀치홀은 기기를 펼쳤을 때 안쪽에도 뚫려 있는데요. 갤럭시 Z 폴드 1세대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불만사항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노치가 너무 넓다라는 거예요. 베젤이 너무나도 두껍고 좌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노치가 정말로 옥의 티처럼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 세대에서는 이 노치를 없애고 펀치홀 하나를 뚫어서 풀스크린을 추구했다라는 점에서 호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갤럭시 노트 10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펀치홀의 크기입니다. 삼성의 펀치홀 전면 카메라는 점점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보다 더 작은 반경을 가지는 펀치홀 카메라가 노트 20 울트라에 탑재가 되었죠. 즉 작게 만들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작게 뚫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갤 폴드 2세대에서는 다소 큰 펀치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펀치홀 적용으로 인해서 훨씬 더 시원해진 대화면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됩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 프리스탑 힌지의 적용입니다. 갤럭시 Z 폴드 1세대의 경우 접는 디스플레이의 각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펼치거나 아니면 반으로 접어서 전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든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갤럭시 Z 폴드 2세대에서는 Z 플립에 사용되었던 하이드 어웨이 힌지, 즉 프리스탑 힌지가 적용돼서 상당히 부드럽게 여닫을 수 있으며 원하는 각도로 고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에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Z 플립 시 처음 적용되었던 힌지 하이의 스위퍼가 훨씬 더 진화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Z 플립의 스위퍼는 힌지 하이로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가 있었죠. 이번에도 좀 더 강화된 스위퍼가 갤럭시 Z 폴드 2세대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먼지나 이물질의 유입으로 인해서 디스플레이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한 갤럭시 Z 폴드 2세대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방수 기능의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기기 특성상 방수 기능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물방울 몇 방울 튀기는 것을 방어해내는 정도의 생활방수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노트 20 시리즈에 탑재되었었던 무선 덱스 기능의 탑재입니다. 물론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무선 덱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기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편의사양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덱스 기능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이번 광고에서도 무선 덱스 기능을 통한 공유와
멀티태스킹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와의 연계도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휴대폰에서 플레이되는 게임을 별도의 라인 연결 없이도 TV 화면에서 구현할 수도 있는 세상이 곧 도래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게 되고요. 제한 없이 말입니다. 지금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곧 제한 없이 모든 기기에서 이런 무선 덱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능을 모두 더하고도 가격은 오히려 전작 갤럭시 Z 폴드 1세대보다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전작 갤럭시 Z 폴드 1세대의 경우 출고가가 239만 8천원이었습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적어도 이 가격보다는 저렴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Z 폴드 2세대의 출고가가 얼마로 책정될 것인가도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갤럭시 Z 폴드 2세대는 9월의 첫날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갤럭시 Z 폴드에 대한 최신 소식들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제를 말하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